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자, 요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현재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fx는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극한값을 구해라. 근데 그것을 나는 함수값으로 하겠다라는 구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정리해 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승의 값이 과연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xn승이 얼마겠는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이게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없이 곱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x가 얼마지?에 따라서 이 값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는데 이게 곱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중에서 아무리 반복해서 곱하더라도 값이 안 변하는 숫자가 있어. 그게 누굴까? 바로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면 아무리 반복해 곱하더라도 그 값은 항상 1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선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x가 바로 얼마냐라고 하면 1이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1이라는 것은 바로 특징이 뭐야? 바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즉 분모와 분자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선 하나 잡아주시고 그러면 1이 아니야 하면은 값이 변한다는 얘기고 1이야 하면은 값이 안 변할 거야. 자, 요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수 쪽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다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만약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는 여기 0이 있으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럼 만약 요 안쪽에 숫자가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x 대신에 하나 대표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봐요. 1보다 작은 수.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런 값들을 넣어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값. 그러면 이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승의 값은 얼마겠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현재 요 2분의 1인 경우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버리면 곱하는 숫자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돼요? 분모는 빨리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디 간다? 바로 0으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또한 현재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생각해 본다면 0과 1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y는 ax,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바로 0으로 갈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두 번째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1보다 크면 이쪽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음수적도 있지만 대표적인 중에 하나 숫자 잡아본다면 x값 대신에 누가 있겠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2 또는 2분의 3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런 값들도 마찬가지 지수함수 따져준다면 이런 모습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 xn승일 때는 몰랐지만 x의 숫자를 넣어주는데 그 숫자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면 이 값은 반드시 뭐한다? 발산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 음수면은 진동의 폭이 점점점 커가면서 값은 현재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하니까 통합해서 우리가 발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값 x가 1이라면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1의 n승이다 하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1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값이 계속 진동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뭐하니? 바로 발산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발산은 발산인데 얘는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결국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요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x가 만약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처럼 나오면 진동폭이 점점 커가지 않을까? 두 번째,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x n승을 내기보다 실제 시험 문제는 그래서 진동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의 특성을 보면 진동을 방지하자 이게 된 거예요. 진동 방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막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는 항상 기억해 둘 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몇 승? 2n승. 그럼 뭐야? 짝수번만큼을 곱한 걸 n승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그럼 플러스 상태에서 계산해 봐라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절대값 x의 n승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제가 보는 책은 x n승이던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x n승을 주는 경우 한번 잘 보시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x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을 따라 붙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크면 양수니까 현재 부호가 왔다 갔다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n승을 준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동이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항상 모든 문제를 잘 보면 항상 2n승, 절대값 x의 n승, 아니면 x의 n승의 경우는 x가 0보다 크다를 달아줄 거라는 걸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본다면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험이 나올 때는 보통 x의 2n승 플러스 1분의 x의 2n 플러스 1 플러스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극한값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최고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x의 2n승 플러스 1, 여기도 2n승 맞춰준다면 하나를 내려보낼 수 있고 플러스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 2n승이 결국 n을 갖고 있는 건 얘네밖에 없으니까 얘네가 위력을 발휘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x를 얼마 넣냐에 따라서 이 값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0으로 가든지 아니면 발산하든지, 그렇죠? 특히 뭐 음수를 넣어도 2n승이면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것을 이제 구분하면서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생각을 해. 예문 하나 만들어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숫자 중에 하나가 뭐야? 2분의 1, 3분의 2. 그러면 이것은 분모 더 큰 걸 무한번 곱하니까 분모는 빨리 커지고 분자는 덜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전항 대비 값이 어떻다? 작아지면서 0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것은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식은 뭐다? 바로 ax 더하기 b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앞에 있는 초고차 개수를 비교해서 fx는 x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x가 만약 1이라면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는 f1의 값이란, 자, 1 넣어주시면 1 플러스 1이니까 2, 1 넣어주시면 1 곱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뒤에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함수값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할 때는 f 마이너스 1이란 결국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2n승이나 절대값을 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인데 좋아요. 1 플러스 1은 2 나오고요. 여기는 1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라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미적분을 듣고 있다면
반드시 앞에 계엄적사고 수학2에 있는 함수 특강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함수 특강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야? 구간마다 함수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간마다 함수식이 다르면 반드시 뭐라? 그래프를 꼭 그려라. 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준다면 아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야 라고 했으니까 y는 x에 해당하는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주세요.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에는 ax 더하기 b예요. 하나의 꼴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모양이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x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잡아서 대충 꼴만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y는 fx.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한 정리를 먼저 선하시고 함수의 식을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래프까지 그리세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따라가시면 시험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기본 연산은 잘하는 데 비해서 요 극한값을 함수값이라는 함수, 이거는 이제 수투에 없이 미적분에만 나오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항상 공부해 둬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서 이렇게 토탈 4가지. 근데 그 중에서 앞에 1번 개념 빼면 결국 2, 3, 4를 가지고 수열에 극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매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싹 지우고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매핑은 뭐냐라고 설명할 텐데 우리가 현재 교재를 보시면 유형의 맵이 있죠. 유형의 맵. 첫 번째는 기본 연산이 있어요. 자, 근데 테마가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때는 미정계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한다?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주고서 뭐뭐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식을 주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여기다 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을 준다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 라고 한다면 현재 식은 있다, and, 그리고 감춰진 식이 없다. 함수 따지면 그냥 fx라는 표현, 수열로 따지면 그냥 an이라는 일반항의 표현을 던져주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춰진 식이 없다. 감춰진 식이 없다. 감춰진 식, 요게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감춰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뭐 하면 돼? 그냥 문제만 풀어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컨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방금 전 영상에서 한번 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캐릭터가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다항식일 때. 자, 다항식 또는 루트꼴. 다항식 또는 루트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좀 더 폭넓게 해서. 이때는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 분자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상수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값을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지수식이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수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첫 번째는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건 위쪽에 있는 n승을 얘기한다.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킨다. 낮은 쪽에 일치시키기.
낮은 쪽에 일치시키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지금 방금 극한값을 함수값을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차수나 아니면 지수를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현재 분모의 지수. 자,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현재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컨셉이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반듯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캐릭터를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봤으면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최고 차수가 일치하고요. 최고 차수 일치, and 최고차 개수도 일치한다. 최고차 수도 일치하고 최고차 개수도 일치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 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유도해 주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알겠다. 요거 뭐다? 무한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후 현재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무한대분의 상수를 꼴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전부 다 똑같이 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자, 요 컨셉이 출제됩니다. 자,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시험지에 나왔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식을 줍니다. 자, 그리고 뭐뭐뭐일 때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설명하다시피 이와 같은 경우는 앞에 조건문이 발생을 하고요. 뒤에 구하는 값을 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현재 이 상태를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함수 fx의 식, 함수 fx의 식 또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fx가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현재 뭐뭐뭐뭐 절대값 x가 a보다 같거나 작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a일 때, x가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함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면 조건문에 맞춰서 조건문이란 함수의 상태, 함수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이 fx로 갖고 질문할 수 있는 걸 묻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값을 안다면 그때는 굳이 요곳에거나 연산을 목표로 한다. 내가 x값 알려줄게 하면은 연산이 목표고 그래프 그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x값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fx 할 때 그 안쪽에 있는 x값을 말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연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조건문을 앞에 있는 fx를 통해서 관찰한 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을 얻는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이것은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 구하기.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순서가 1번, 2번, 3번. 요 로드맵을 반드시 따라서 관찰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영상에선 드디어 이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문제풀이 1번부터 8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